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낙동강물대 대표적인 격전지죠. 김해시 을에서는 여야 현역 의원들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민심을 대변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오늘 토론회를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해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할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본 방송은 유튜브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벚꽃도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이 환절기에 독감 환자가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활기찬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시민들이 제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아무래도 처음 하니까 잘못할 수 있을 건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무책임하다. 게다가 오만하고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혹평하십니다. 남은 임기 3년이 참 너무 길다. 그래서 4월 10일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더 대한민국이 망가뜨려지기 전에 투표로 심판해야 되겠다. 게다가 철새 정치인에게 김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저 김정호 17년간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2번 하면서 다들 포기했던 김해 신공항 검증 백지화 시켜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29년 말까지 개통시키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해를 잘 알고 김해 발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해내는 저 김정호에게 1분 일할 기회를 30초를 주십시오. 다 쓰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의 출마 인사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정부와 당이 국민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선은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고 어느 당에게 의회 권력을 줄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이 주물러 왔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앞으로 4년도 지금 같은 국회, 지금 같은 정치를 원하시면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지난 4년의 국회, 지난 4년의 정치를 다시 안 보시려면 민주당을 심판하십시오. 국회가 범죄자들을 처벌을 피해서 숨는 도피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민주당을 찍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을 심판하십시오. 국민이 뽑은 정부가 방탄국회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면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국민의힘을 찍으십시오. 4월 10일 나의 선택이 나라의 생사를 좌우하고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 을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 순서로 가겠습니다. 제시되는 주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면 되는데요. 의제를 드립니다. 의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 및 산업 발전 전략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냐 특별연합이냐 표현은 다르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을 극복할 대안으로 동남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가 동남권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또 국책 사업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 방안과 그 산업 발전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조혜진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앞으로 제2수도권의 거점이 되어야 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가덕도 신공항의 에어시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김해의 미래입니다. 마침 정부가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류와 산업생산, 연구시설, 배후주거시설, 컨벤션 센터, 상업시설, 행정시설, 거기에다 녹지와 공원과 도로 등 복합적인 기능들이 들어오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과 김해가 발빠르게 대응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우리 김해시의 화목동을 예정지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부산의 강서구와 같이 손잡고 공동으로 이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가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합니다. 이 시범 사업에서 우리 김해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정부를 설득해서 시범 사업에 우리 김해가 꼭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물류진흥 특구 선정되도록 할 것이고요. 필요한 법령 제정에 앞장설 것이고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만들 것입니다. 우리 김해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원만하게 우리 김해시에서 진행되도록 적극적이고 확실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종호의 후보 답변 1분 30초 듣겠습니다. 김해의 지정학적 이점, 육해공 트라이포트 기반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게 아마존이나 스마트 국제 물류 기업 유치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이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마무리하고 있고요. 제가 3선이 되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법 바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미래 전략 산업 발전 전략은 지금 이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 특구도 확실하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으로서 김해가 의생명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는데 기여를 했고 메디컬 디바이스 센터, 지식산업센터 유치했습니다. 20년에는 대웅제약 자회사인 아피셜 테라퓨틱스 유치했습니다. 이건 바이오 연구 소기업인데요. 앞으로 제3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 매뉴팩처링 센터 유치하고 바이오 연구소가 연구 기업을 인큐베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해도 좋은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7분 동안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되 질문과 답변이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반드시 자질에 국한의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 주시고 인신공격성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호 후보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조혜진 후보의 자질을 7분간 검증해 주십시오. 네, 조혜진 후보님. 예. 네. 그 최근에 공천을 받고 밀양에서 김해로 이사를 하셨는데 언제 전입 신고하셨습니까? 한 달 전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3월 2일 날 하셨더라고요. 예. 시민들께서 그 김해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외지인을 전략 공천해가 이거 김해 시민들을 좀 물러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가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어머니 고향이십니다. 진영에 부곡에서 어머니 태어나셔가지고 진영 대형국민학교 나오시고 또 저희 일가 친척들이 진영과 장유동 포함해서 김해 전체에 퍼져 계시고 그리고
강 건너 저희 지역구에서 딱 그냥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라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와서 단시간에 모든 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너무 텐데 길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파악은 그래 어렵겠지만 3선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보통 초선이나 재선보다는 업무 파악하는 예. 능력이 훨씬 더 어머님이나 빠릅니다. 이모님이 연고가 좀 있긴 한데 본인은 처음이시죠? 예, 살아본 건 처음입니다. 예. 어린 시절의 상금 말고는 예, 나이 들어서는 예, 처음입니다. 됐습니다. 예. 그 행안부 특별교부세 김해보다 많이 땄다고 그렇게 이게 후보 자질의 근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스 경남 2월 28일자 인터뷰에 2023년도 김해시 특교가 총 26억 원이다. 나는 작년 지역구에 188억 원 가져왔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지요. 예, 예. 그렇다면 우선 김해시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정확하게 87억 3천만 원인데 혹시 이거 김해시 기획예산과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해 씨의 책임자 중에 한 분으로부터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의원님께서 21억 가져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뉴스 경남 보도에는 김해시 특교를 26억 원으로 그렇게 했고 나는 전체 188억 가져왔다. 그래서 그 김해 국회의원은 제 역할을 못한 거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되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우월성의 근거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해시는 87억 3천만 원이 맞습니다. 김해을도 특교가 정확하게는 26억인데요. 이것은 김해을만 국한된 거고 김해시하고 밀양시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자체 수준끼리. 적어도 26억을 김해을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87억 3천만 원 김해시 전체 특교세하고 비교를 잘못하신 거고 이거는 착오죠. 시민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조혜진 후보께서 무려 총 188억 원을 가져왔다. 김해보다 8배나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인터뷰 하셨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명백히 어쩌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예,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질문만 제가 좀 하시고 더 시간을 더 질문만 하시고 답변 시간 안 주시면은 질문 계속 연결되니까. 특교시에 관해서 자, 제가 잠깐만요. 예. 예. 제가 이 판례를 준비했는데 작년도 이거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작년도 김해시 특교가 87억 3천만 원 그리고 밀양시가 43억입니다. 비교를 4개 지자체하고 김해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해시하고 밀양시 혹은 다른 기초단위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잣대를 잘못된 거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거는 착오이거나 허위사실인데 착오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이 주장을 사실로 여기고 그렇게 인터넷에도 이게 좀 풀리고 있거든요. 깔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법적 조치도 이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둘 다 제가 김해 씨의 책임 있는 이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두 분의 말씀이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고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한 거는 의원님께서 작년에 21억 가져오고 재작년에 29억 가져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서 188억
재작년에 229억을 가져왔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국회의원 한 명이 특효세를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188억을 가져올 동안에 국회의원 두 명이 80몇 억을 가져왔다. 예. 그걸 시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예, 그만하시고 그건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데 2020년도에 그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런 분석을 했어요. 서울 강남구에 교부된 특효세가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그 해에 전남 구례군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고 204억 원이 교부됐습니다. 이걸 놔두고 구례 지역구 의원이 강남에 비해서 30배로 특효세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더 능력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시급성, 재정 자립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들을 고립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거구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교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7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조혜진 후보가 김종호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답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역은 무슨 대형 재난을 입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특효세를 많이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발로 뛰어가지고 심지어 그때 야당일 때 여당 장관으로부터도 도움받아가면서 그렇게 해낸 것이고요. 인구로 보더라도 저희 이전의 지역구가 김해시 을 지역구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 걸 시민들이 판단한다고 보고 특효세만 말씀드렸지만은 교육교부금까지 하면은 재작년에 제가 294억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204억을 가져왔고요.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주십시오. 참고로 부탁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초선 때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약속 대상을 받고 공약을 잘 지켰다 해서 약속 대상을 받았고 재선 때 매니페스토 본부로부터 공약 이행 평가를 받아서 이행률이 거의 6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0건을 선거 때 10건을 공약했으면 거의 6건을 임기 4년 안에 이행하고 나머지 4건도 없어진 게 아니고 대개 계속 추진 중이었던 그런 성과를 매니페스토 본부가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네, 후보님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의원님의 그 지난 4년이나 그 이전에 그 임기 때 공약 이행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약하시고 몇 %를 이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대체로 했는데 못한 게 한두 가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행률 매니페스토 본부로부터 매니페스토 본부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그중에 또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공인된 기관인데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이행률 평가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매니페스토 계속 저희가 그 자료 제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니페스토 그 기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를 따로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공약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원님 공약이 자질 검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자질이죠. 예, 좀 예. 중요한 자질이죠.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걸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켰느냐, 지킬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의원님 공약 중에 중요한 공약이 많아서 또 좋은 공약이 많아서 이번에 사실 상당 부분은 저희 내부 토론을 거쳐서 우리도 하겠다고 그대로 그래도 승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겠다고 한 공약인데 문제는 이 공약들이 김경수 의원 때 공약이 그 뒤에 의원님 그 선거 나오셨을 때 공약으로 그대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재선 출마하셨을 때 또 옮겨가고 이번에 3선에 도전하시는 이 공무원의 공약에도 또 그대로 간 거.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공약이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가 그거를 예를 들면은 김경수 의원님 공약이 지금 세 번째 김경수 의원님까지 포함해 네 번째 똑같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창원 비염산 터널 연결 공약하고 외동 사거리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진례 복합 레저 스포츠파크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원님 공약이 세 번째 똑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힘의 KTS 복합 환승센터 추진하겠다는 거,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하겠다는 거, 진로도해촌 조성하겠다는 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하고 이번하고 똑같은 게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한 9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떤 그 역대 홍보물을 의원님 홍보물을 다 확인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선거를 공약을 하면은 일단 4년 안에 100%는 못 지키더라도 상당 부분 이행하고 그거는 이제 드러내고 그다음 선거에 도전할 때는 변화된 그 주민들의 생활 환경, 주민들의 그 수요,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또 새롭게 또 공약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공약이 답변할 이렇게 시간 네, 답변할 시간을 좀 그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처음부터 어떤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은 제대로 추진을 못한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비음산 터널은 그 전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결국은 민자 사업을 하게 되면 창원시나 김해시가 접속도로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지방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물론 창원시의 반대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방향을 재정 사업으로 바꾸었어요. 이제 진례에서 남미랑까지 고속도로를 비음산 터널을 뚫어서 이른바 남해 사지선 건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정 계획만 반영이 된다면 이제 차질 없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외동사거리 그 지하차도 건은 지하차도를 이게 58호 국도선이 내외동을 관통하면서 대도시의 혼잡도를 국도가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건설하려고 하니까 300억 정도 의원님 드는데 제가 질문이 하나가 더 잠깐만요. 남아가지고요. 아니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58호 국도 우회도로 3개에서 주촌까지 임시 부분 개통하고 나머지 그 구간도 뭐 내년까지 다 개통이 되면 교통 혼잡은 많이 분산돼서 해결이 될 거고 예, 잘 굳이 알겠습니다.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시가 재정도 어려운데 국가 지원도 없이 할 수 없어서 못한 거고요. 한 차선씩을 더 늘려야 됩니다. 지하차도를 하려면. 마지막 질문 하나 도로- 할게요. 예, 주십시오. 질문 듣고 30초 답변 시간 제가 보내겠습니다. 주도하는 것인데 시간 너무 뺏어가셨는데 처음부터 질문을 많이 안 해- 아시겠지만 의원님 모신 노무현 대통령님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평생 싸운 분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평생 싸운 분이신데 당사에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노무현 정신 개성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범죄자를 당 대표로 대통령 자, 후보로 답변 시간을 봤다는 걸 보장해 보고 주십시오. 국민들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노무현 정신 개성에 앞장서 오셨는데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신의 개성자가 아닌가 생각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조혜진 의원님께서 참배도 하시고 해서 뭐 그렇게 네, 노무현 주어진 정신-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상대 후보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주시고 들으신 후에 또 반박을 하시는 형식으로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 을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검증에 앞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부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후보께 제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우리 김해는 지방 도시 중에서는 참 드물게 산업의 활력이 아직 있고 인구가 늘어나왔고 또 젊은 세대의 유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1인당 GDP는 경남 평균 이하고 도내에서 12위입니다. 경제 여건이 취약하고 삶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우리 김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대기업 주도의 고임금 노동 구조로 바꾸고 정주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대기업 세계를 유치하고 대기업 유치의 인프라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김해 혁신도시의 마중물로 공공기관 2개를 유치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역내외 교통난을 해소하고 24시간 어린이 응급센터와 상급병원 분원을 유치하는 등 의료복지자족도시 김해를 만들 것입니다. 김해 교육개발원을 세우고 고학고, 국제고, 국제학교, 글로벌 대학 캠퍼스 유치, 인재대 글로컬 대학 선정 등을 통해서 김해 교육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종호 후보의 주요 공약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첫 번째는 도심 대중교통난 해소입니다. 대안은 노면 전차, 김해 트램 도입입니다. 현재 내외 주촌 장유역 간 연결시키고 장유 1, 2, 3동 순환 노선 건설하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전략산업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동부와 물류 플랫폼 구축하고 국제 물류기업 유치하겠습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김해 제3세대 세포유전자 치료제 선도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건강권 확보 주거환경 개선하겠습니다. 도립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하고 창원지법 김해지원, 김해 고용노동지청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유유지의 반려동물공원 공영주차장 확대하겠습니다. 생활공정 네. 꼭 해내겠습니다.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할 차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길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혜진 후보께서 6분 동안 김종호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십시오. 제 순서 맞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해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경남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김해의 산업 구조가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하는 이 구조, 말하자면 중임금, 저임금, 중저임금 근로자가 많고 고임금 근로자가 적은 이 구조가 한 가지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걸 곧 개선하려고 하면은 이 우리 김해의 산업 구조, 경제 구조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거기에 연관된 중견 기업들이 같이 경쟁력이 올라가서 동반 성장하는 구도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 이 선도 기능 또 매기 효과의 역할을 대기업이 하도록 제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우리 김해의 이런 그 소득이 GRDP의 1인당 소득이 경남 평균보다도 낮고 개선이 안 되고 그것이 삶의 질에 그 취약함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의원님 안 해보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기업 유치 모든 시장님들 그전에 국회의원님들 한결같이 김해도 앵커 기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대기업 꼭 유치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그런데 김해로 올 만한 특별한 유인을 제공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된 거고 대신에 강소 연구 개발, 특히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 바이오 헬스라든지 미래차 부품이라든지 예컨대 고효율 전력 반도체 산업 같은 거, 센싱 유닛 같은 거 이런 부분은 AI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 부품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매니팩처링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꼭 규모는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치가 훨씬 높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지금까지 3번째 국회의원 도전하시는 동안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공약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현재 국가산단이나 산업단지 일반 산단은 김해에 또 부산 가까운데 지금 차고 넘치고 오히려 분양이 안 되고 기존에 입주했던 기업들도 이렇게 영업이 잘 안 되고 매출이 저조해서 오히려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또 국가 산단을 뭐 하려면 한 100만 평쯤 들어갈 텐데요. 그거 제가 산자위원으로 있으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래 산업에 가까운 첨단 스마트 물류 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바이오 헬스라든지 미래차 관련 부품 산업이라든지 그런 거 유치를 위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애를 썼고 상당한 성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산단만 덜렁 유치해가지고는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초선에 도전할 때 밀양에 국가산업단지 유치하겠다 공약을 했고 재선 때 첨단 나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산단만 유치한 게 아니고 입주 기업들이 R&D 하는 걸 돕기 위해서 나노 연구센터도 같이 유치를 했고요. 그 나노 산단에서 일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 나노마이스터 고교를 그 인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폴리텍 대학을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노 연구센터가 나중에 규모가 커져가지고 경남 나노 테크노파크 나노 융합본부로까지 발전해서 지금은 경남 나노 테크노파크 밀양에 있는 나노융합본부의 지청이 김해에 있을 정도입니다. 진례의 테크노파크 산업단지에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 센싱 유닛 검증 실증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유치한 거 아십니까? 작년에는 나노 소재 제품 안정 평가 지원 센터까지 유치를 해서 말하자면 나노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이 같이 결합하는 이 대규모 클러스터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밀양 나노 산업단지 안에 삼양식품과 같은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클러스터가 산단을 유치함으로써 같이 선단처럼 이렇게 산단이 모태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해처럼 큰 산업도시에 왜 국가 산단이 없고 그런 도전을 안 하시고 그런 공약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구나 우리 김해는 흔히 말씀하시는 그 육해공 트라이포트 복합물 30초를 인프라까지 보장하는 있는데 질문이죠. 왜 그게 추진이 안 되는지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석임의 산단이나 또 골든루트 산단 그리고 이미 대동 첨단 산단 이런 것들은 뭐 규모가 꼭 100만 평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그보다 낮은 우리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조성하고 있고 문제는 입주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주어진 6분이 모두 끝이 네. 났습니다. 이번엔 김종호 후보께 주도권 6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단 유치, 국가 산단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에 보니까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예정지에다가 신청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위치가 또는 면적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부산하고 반반인데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 그 강서하고 우리 화목동하고 예. 반반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 의원님께서 잘 모르는 게 드러나는 건데 강서구는 화목동, 부산입니다. 알고 우리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칠산 서부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붙어 있어서 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그게 한 780만 평 좀 되는데요. 여기에 어디쯤에 국가 산단을 뭐 혹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원론이 좀 된 게 있습니까? 국가 산단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 유치를 우리 김해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면 경쟁이 엄청날 텐데 그걸 뚫어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기존에 뭐 공항이나 항만이나 철도 이런 거는 있는 거지만은 그걸로는 경쟁을 뚫어내기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 산단까지 같이 입지를 하고 짧게 좀 대기업들이 정리해 주실까요? 거기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유인책이 마련되면은 경쟁에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기 현재 때문에 국가 산단 조성 계획은 구체적인 건 없다 그죠? 앞으로 그렇게 4년 뭐 임기 안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입지가 지정학적으로 김해냐 하면 교통이 모든 고속도로가 다 김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입니다. 이게 물리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780만 평 이 부지가 현재는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다 묶여 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부산이든 경남이든 다 이 끝자락이라고, 가장자리라고 봅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물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륙철도 터미널, 그다음에 해상과 육상의 그런 컨테이너들을 장기간 야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산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산단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입주가 안 돼 있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아까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에다가 산단을 신청한다? 이거는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산단이 다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국가 산단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농공단지도 있고 일반 산단도 있고, 우리 그 김해에 있는 산단들은 대체로 일반 산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조건이 좋은 것이 국가 산단. 국가가 직접 국가의 자본을 들여가지고 조성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분양가도 또 좋고, 네. 기업들이 들어오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국가 산단을 하자는 겁니다. 국가 산단은 100만 평 정도 돼야 되는데요. 뭐 가능하죠. 그런데 만일에 조혜진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4년 임기 안에 그걸 하겠다 했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행정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좋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답변 드리겠고, 그 두 개 공공기관 유치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점핑 1, 2, 3에. 그런데 저는 제일 시급한 공공기관 유치가 창원지법 김해지원, 그리고 김해 고용노동지청 설립이 어떤 공공기관보다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빨리 해결돼야 될 공공기관이다. 이것부터 제 임기 중에 쉽지 않지만 꼭 3선이 되면 유치해내겠습니다. 조혜진 후보께서는 정부 공공기관 2개 이전 계획 혹시 구체적으로 좀 공공기관 타진해 보거나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원래는 올 초에 정부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선거 때문에 미뤘습니다. 4월 10일 선거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정부가 시작할 텐데, 거기에 경남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진주 혁신도시가 있지만은 진주 혁신도시는 지금 그 공간이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경남이 공공기관을 가져오더라도 진주에는 더 이상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 하실까요? 김해가 그 유력 지역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민주당이 공들여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거 무산시켰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중앙당은 선거용인지 모르겠는데 목련이 피기 전에 김포가 서울이 된다, 이렇게 공약했어요. 반면에 메가시티 재추진 동의하셨던데 이거 엇박자가 나는데, 조혜진 후보는 진짜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은 서울을 확장하는 메가시티고요. 경남, 울산, 부산은 규모를 키워서 서울에 경쟁하는 메가시티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공약 검증 시간을 통해서 어느 후보가 더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지 잘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공약 검증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제 토론인데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주제에 대한 입장과 의견 또 반론을 이어가되 서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1분이 넘지 않도록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토론의 의제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한 입장과 산재 예방 대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사업주들의 유예 요구가 여전합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김해 사업장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지만 현장의 준비는 미흡한 상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 김종호 후보부터 1분간 듣겠습니다. 22년 통계에 보니까 사고와 직업병 등 산업재해로 1년에 2,22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13만 3,348명이 다치고 병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재 왕국입니다. 사망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적어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경영자나 노동자나 정부나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1초 남았네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2,735명입니다. 촘촘한 예방 대책, 음주운전 강화, 단속 강화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적용 대상 중소기업 확대는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해야 됩니다. 조혜진 후보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문제인 것은 그 피해가 인명 피해 같은 그런 큰 피해가 생긴다, 사망 사건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있지만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아주 그 열악한 그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노동약자들이 대부분 피해자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도적 대책도 있어야 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 연구도 있어야 되고 사업장을 재해를 세소화하는 사업장 구조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 김종호 후보 1분 있습니다. 예, 우리 김해시에 그 50인 미만 5인 이상 그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약 3천여 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노동자는 직장인들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지금 경기도 어렵고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참 애국자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소기업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직장인들의 중대재해로부터의 보호, 안전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 텐데요.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80% 이상은 이미 법적으로 의무를 이미 갖추었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직장인들이 일하다가 죽는 일, 다치는 네. 일 없도록 그렇게 하고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조혜진 후보 1분 있습니다. 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17대, 20대 국회 때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다가 제대로 진행 안 되다가 지난번에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김영균 씨, 고 김영균 씨의 그런 비극적인 사망을 계기로 해서 입법이 됐습니다. 2022년에 발효가 됐는데 올해 초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또 50억 이상 미만 공사장,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장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너무 중한 반면에 중소기업들 또 영세기업들은 준비를 못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은 회사 문을 닫게 되고 근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서 회사도 살고 안전하고 또 근로자도 사는 그 길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분씩 남아 있는데요. 의견이나 이견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가 크든 작든 외제차든 국산차든 사고를 내면 과실에 따라서
처벌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도 뭐 대기업 300인 이상, 5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일에 그런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조건 뭐 처벌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안전청을 만들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 실제로 중소기업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3년 유예했습니다. 또 유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간 아무런 준비를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혜진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가지 규제 조건을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제대로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려면 또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당장 그렇게 많이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도 부담이 크고, 말씀드린 대로 또 업주가 처벌되면 회사가 폐업하는, 바로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근로를 하면서도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처우가 계속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후보들의 지지 당부 발언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조혜진 후보 1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접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조혜진에게 기대를 걸어보십시오. 조혜진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조혜진은 약속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 못 지키면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조혜진은 일을 해본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이고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본 사람입니다. 할 일 많은 우리 김해에 일 잘하는 조혜진입니다. 여러분의 해결사 조혜진입니다. 집권당 사선 중진의 힘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저는 늘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나와 내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 조혜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호 후보 지지 당부 발언 1분 있습니다. 해도 너무 못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 압수수색 말고 잘하는 게 있습니까?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안 하는 오만한, 이미 왕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더구나 김해를 무시하고 오만한 국민의힘 낙하산 공천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혁명으로 노무현의 고향 민주성지 김해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17년 김해 사람 저 김종호,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생과 민주주의 살리고 100만 김해 시대 멀리 내다보고 크게 디자인하고 작은 마을 일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필요한 일은 물불 가리지 않고 해내는 저 김종호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해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한 김해시 을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꿀 후보가 누구인지 앞으로 계속되는 선거전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또 유튜브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해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